스님도 47살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화산 폭발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화산 폭발이라는 것은 본 적은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 화산 폭발하는 것도 본 적이 있고 화산재가 날리는 것도 본 적이 있고 그리고 영화로도 본 적이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지 않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자주 화산이 폭발을 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도 지진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었지. 큰 피해는 주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작년엔가 포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큰 피해를 준 적이 있고 일본은 맨날 그렇게 지진의 피해를 받고 있어.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서는 지진이 활발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지진이 활발하지 않고 화산이 어느 지역에서는 자주 폭발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그 까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대륙 이동설이라는 개념이 나왔어. 베게너라는 학자가 있는데 독일의 과학자야. 베게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초창기의 지구 약 3억 3,500만 년 전에는 모든 지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다음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다 붙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지. 그러다가 얘네들 처음에 붙어 있는 애들을 이제 판게아라고 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라지고 이동하고 멀어져서 지금과 같이 5대형 6대주로 바뀌게 됐다라고 주장을 했어. 누가? 독일의 과학자 베게너가. 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륙 이동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륙 이동설은 베게너라는 학자가 초창기 지구는 다 뭉쳐 있었다. 대륙이 다 붙어 있다가 어떻게 됐다? 점점 멀어지게 됐다. 떨어지게 됐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게 대륙 이동설이 되겠습니다. 판게아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약 3억 3,500만 년 전에서 약 1억 7,500만 년 전 지구의 모든 대륙들이 한 덩어리로 모여서 거대한 대륙, 통으로 되어 있는 요거를 우리는 판게아라고 이름을 붙였어. 판게아. 이 판게아가 처음에 하나의 덩어리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분리가 되고 서서히 이동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자. 3억 3,500만 년 전에서 1억 7,500만 년 전 서로 붙어 있어. 그러다가 약 1억 5천만 년 전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멀어지기 시작했지. 그리고 약 6,500만 년 전에는 더 떨어지고 현재는 어떻게 돼서 각각 대륙들이 다 떨어져 있고 사이사이에 해양이 존재를 하고 있지. 바다가 존재를 하고 있어. 대륙 이동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탐구 더하기가 있네. 탐구 더하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뭐야? 실험을 직접 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혹은 이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원리를 한번 도출해보자 라는 게 탐구 더하기인데 대륙의 해안선 맞추기.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지도를 갖다 놓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남극을 가위로 이렇게 오려 지도에. 그래 놓고서 얘네를 서로 갖다가 뭐야? 퍼즐 맞추기 식으로 맞춰보자 라는 거지. 자, 여러 대륙의 해안선과 화석 분포를 이용해서 대륙 조각을 맞춰보자 라고 했더니 여기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 그리고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이 서로 모양이 맞더라라는 거지. 그 다음에 화석이 발견되는 부분들을 쭉 연결을 해봤어. 봤더니만 이 빨간색으로 혹은 초록색으로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조금 더 여러 가지 종류 여기 글로소프테리스, 리스트로사우루스, 퀴노크나투스, 메소사우루스가 발견되는 부분을 이렇게 색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보니까 여기 봐봐. 이렇게 부분에서 또는 이렇게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부분. 즉 비슷한 종류의 화석 분포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 띠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 여러 가지 대륙들을 이렇게 합쳐서 봤더니 여기 남아메리카에서는 골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화석이 일치를 한다라는 게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지. 됐니? 네. 결국에는 요 현상들 일부 해안선이 비슷하다 또는 화석의 분포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는 한 덩어리로 붙어있던 대륙이 분리가 돼서 현재와 같은 분포를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탐구과학인데 실제적으로 자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설의 증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해안선의 일치. 대서양 굉장히 넓지. 이 넓은 바다를 중심으로 떨어져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 동해안하고 아프리카 대륙 서해안 해안선 모양이 비슷하다라는 거지. 왜 비슷하겠어? 있었어. 자, 이렇게 생겼어. 왜 비슷해? 처음엔 같아서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대륙 이동설의 증거. 해안선이 일치하더라. 멀리 떨어져 있는 해안선이. 그 다음에 파석의 분포. 멀리 떨어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남극 대륙에서 이런 종류의 같은 생물의 화석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대륙 이동의 증거가 될 거고. 그 다음, 빙하의 흔적과 방향이야. 빙하는 이동하면서 주변에 흔적을 남기는데 빙하가 자, 요만한 크기의 빙하가 얘를 빙하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빙하는 얼마나 크냐면 이 건물 몇 배 되는 빙하들도 있을 거라고. 그 몇 배, 이 건물의 몇 배 되는 크기의 빙하라고 하면 질량이 굉장히 크겠지. 몇 톤, 몇십 톤, 몇백 톤이 아니겠지. 훨씬 더 큰 것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끌려가는 흔적 혹은 긁힌 흔적들이 발견이 될 거라고. 그러한 빙하들이 흔적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대륙에서 발견되는 빙하의 흔적 혹은 암석 표면에 남아있는 암석의 빙하에 의해서 암석이 긁힌 흔적들을 보게 되면 이동 방향이 일치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야. 다른 대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일정한 방향으로 그러한 빙하들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륙 이동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멀리 떨어진 지층의 연속성 봅시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같은 시기에 지층이 나타나고 지층이 쌓인 순서가 일치하게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북아메리카 대륙하고 유라시아 대륙의 산맥이 서로 연결됐다라는 거지. 굉장히 멀리 떨어졌는데 지층 구조를 살펴보니까 서로 맞다라는 거지. 왜? 처음에는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다. 됐니? 이게 이 네 가지가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가 되는 거야. 자, 여기 봅시다. 인도 남부 같은 경우는 적도 부근이야. 적도는 어떠니? 항상 날씨가 덥지. 그런데 빙하의 흔적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적도인데 불구하고 얼음이 생길 수가 없는 지역인데 빙하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과거에는 남극 근처에 위치하다가 대륙 이동에 의해서 북상에서 현재 그때 생겼던 과거에 생겼던 빙하가 녹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봅시다. 지질 구조의 연속성. 아프리카하고 남아메리카가 많이 떨어져 있어.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지층이 쌓인 순서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화성암, 퇴적물, 빙하, 석탄, 퇴적물, 모래, 화성암, 퇴적물, 얕은 바다 이런 식으로 여기하고 지층의 성분들이 비슷하더라 라는 거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대륙 이동설이 맞지 않겠냐라는 증거들 4가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어. 이렇게 지층 구조, 산맥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화석의 분포, 해안선이 비슷해, 혹은 빙하의 흔적, 다 이게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대륙 이동설을 어떠한 힘에 의해서, 어떠한 원동력에 의해서 이 대륙 이동이 됐냐라는 것을 대개는 밝히지 못했죠. 증거들은 관찰을 했는데 그 원동력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한 거지. 뭐라고 했겠어? 처음에 3억 5천만 년 전에는 붙어 있었다가 지금 이러한 증거가 있으니까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하면 된번에 그럴 거지. 누가 그렇게 했을 건데? 라는 거지. 누가 그렇게 했겠어? 술이 네가 끌어갔어? 밀었어? 아니면 누가 했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원동력을 밝히지 못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어? 사람들이 저 이상한 놈이다, 미친놈이다 라고 했겠지. 그러다가 후대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측정 기술이 발달하면서 결국에는 그 원동력을 찾게 돼서 그 이후에 이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이 인정을 받게 됐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체크해볼까? 3년 전에 하나로 붙어있던 거대한 대륙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판게아라고 부릅니다. 대륙 이동설은 대륙의 이동에 뭐를 설명하지 못했다?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자, 다음 장 화산대와 지진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대와 지진대. 자, 땅 속에 마그마가 존재를 할 거야.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에 의해서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녹아. 그걸 이제 마그마라고 하지. 그게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안에 있는 기체들이 빠져나가면서 뭐라고 부른다? 용암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지. 이러한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통해서 지표, 바깥으로 분출하는 현상을 우리는 화산 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서 화산 활동에 의해서 뭐 화산재도 나오고 안에 있는 뭐 용암, 마그마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안에 있는 쇠설물들이 막 팡팡팡팡 튀어나오기도 해.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화산 활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그렇게 지진의 세기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집이 막 흔들리고 뭐 창문이 흔들리고 저런 시계가 흔들리고 뭐 그 정도는 아니고 미세하게 뭐가 좀 흔들리네 라는 느낌을 받았을 정도니까 좀 둔한 사람은 몰랐을 수도 있고 좀 예민한 사람은 바로 알아차렸을 수도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하는데, 이 지진의 세기는 규모와 진도 2가지로 나눠서 표현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지난번에 지진이 일어났었을 때 재난 안전 문자가 왔을 거라고. 그러면서 어느 지점, 예를 들면 그때 익산이었나 그랬을 거야. 익산 어디 익산의 몇 킬로미터 지점에서 진도라고 했나?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으니 조심해라 라는 문자가 왔었을 거야. 그랬었을 때 요 지진의 세기를 규모 혹은 진도 2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규모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건 규모와 진도가 있는데, 규모라는 것은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양으로 결정을 한다. 자, 왼쪽에 보면 지하 깊은 곳에 진원,
뭐냐면 지진이 발생한 곳을 진원이라고 해. 그 부분을 위로 쭉 수직으로 올라갔었을 때 지표면에 닿는 곳을 진앙이라고 얘기를 해. 왜 진앙을 왜 표시를 하냐면 우리가 자 봐봐. 치아 깊은 요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그 좌표를 얘기를 해주려고 하면 어렵잖아.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기가 힘들면 이거를 위로 쭉 해와서 예를 들면 지구의 경도 얼마, 위도 얼마, 아니면 어디 여기 세종시에서 뭐 어디 사이에 뭐 몇 킬로미터 지점 그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진앙을 알면 훨씬 더 표현을 하기가 알아듣는 사람이 편하겠지. 그래서 진원의 실제 지하 땅 속에서 지진이 발생한 곳을 수직으로 또 올라왔을 때를 진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지진이 발생을 했어. 그랬었을 때 이 지진이 크기가 센 놈이 있을 거고 작은 놈이 있었을 때 이 규모라고 하는 놈은 이 여기에서 방출된 에너지 값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2024년 3월 23일 오늘이네 5시에 세종 여기 지하 진앙 지점이 여기 페스티벌 2라고 합시다. 페스티벌 2하고 원 사이에 지진이 발생했었을 때 지진 규모가 얼마냐? 얼마라고 할까? 얼마라고? 지진 한 7 정도로 합시다. 지진 7 정도면 건물 다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한 6.5 정도로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규모 6의 지진이 발생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규모 6. 그러면 진원에서 발생한 방출된 에너지가 6이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도 다정동에서 봤었을 때 페스티벌 2와 1 사이에 발생한 지진의 규모값은 6이야. 미국에서 봐도 6이지. 왜? 여기에 발생된 에너지를 기준으로 측정한 값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보더라도 지금 발생한 이 진도의 지진의 규모는 6이 될 거야. 이게 이제 규모라는 거지. 뭐? 발생한 지점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양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관측 지역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관측하든 북한에서 관측을 하든 제주도에서 관측하든 이 지진의 규모값은 6으로 일정하겠다. 다음에 이 지진을 진도로 표현을 하게 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느낀 지진의 흔들림 정도 혹은 지표나 건물의 진동 및 피해 정도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을 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저 앞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었을 때 요 근처 다정동은 가장 큰 피해를 받겠지. 많이 흔들리고 많이 무너지고 많이 깨지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진 대전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피해가 좀 덜하겠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겠어? 흔들림이 적으니까 진도가 작겠지. 자, 이렇게 지진이 발생했었을 때 그 피해 정도를 등급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진도는 진원지에 가까울수록 진도는 커지겠고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진도의 크기는 작아지게 되겠다. 그래서 보통 규모나 진도로 얘기를 했으면 진도 같은 경우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피해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통 규모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지.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 왼쪽에 규모와 진도의 비교를 보면 규모는 이 규모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나게 돼. 그래서 규모 7.0 혹은 좀 더 작다 그러면 6.8 뭐 이런 식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나게 되고 그에 반해서 이 진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로마자로 나타나게 돼. 그러니까 진도, 이 진도, 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
근데 요거는 잘 못 봤을 거야. 보통 숫자로 나타내기 때문에 뭐 규모를 나타내게 된다. 규모로 나타내면 더 멀리서 북한에서 혹은 뭐가 됐든 방출된 에너지를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니? 이렇게 지진의 세기는 규모와 진도로 나타나게 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될 거야. 근데 헷갈려. 선생님, 규모와 진도. 뭐가 숫자였지? 뭐가 아라비아 숫자였지?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느끼지를 못해. 이렇게 화산활동이라든지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은 전 세계에서 고르게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2번 일어났으면 중국에서도 2번, 인도에서도 2번, 북한에서도 2번, 일본에서도 2번 그런 빈도수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만 주로 지진이 일어나고 특정 지역에서만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야. 먼저 화산대, 지진대 그 중에 화산대 먼저 얘기를 할 건데 화산활동의 발생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태평양 주위하고 지중해, 중앙아시아 지역 여긴 어디니? 태평양 주위 지중해 바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좁은 띠 모양으로 분포를 하는데 이 지대를 우리는 화산대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게 뭐냐면 여기 밑에 전 세계의 화산대 이거지. 여기 우리나라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러면 여기 빨간 점으로 지금 나타낸 부분들이 있니? 보이니? 그 부분들이 지금 화산활동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역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 특정한 지역, 태평양을 중심으로 혹은 일부 바다에서 그 다음에 여기 어디니? 아까 얘기했던 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의 좁은 띠 모양으로 화산이 밀집해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이 화산활동이 어디에 많이 몰려있냐면 전 세계의 활화산, 현재 활동 중인 화산의 60%는 환태평양 화산대, 즉 여기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을 환태평양이라고 해요. 환이 뭐냐면 고리환자야. 즉 태평양 중심으로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화산대가 형성을 한다. 그래서 여기를 환태평양 화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평양의 요 고리 모양으로 화산대가 많이 생겨. 이게 전 세계 60%가 여기에 봐. 그렇다 보니까 여기를 특별히 우리는 뭐라고 불러? 브레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브레골. 이 부분을. 브레골이 어디서 들어왔냐면 옥터넛 만화 영화 있지? 옥터넛에 보면은 그 브레골이라는 내용이 나와. 본 지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선생님 내 막내는 5살 때부터 브레골이라는 얘기를 알았어. 옥터넛이 그 지하에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타내는 애니메이션인데 거기에서도 화산대에 관련된 뭐 그런 내용 에피소드가 있나 봐. 그러니까 브레골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부제로 붙였더라고. 그게 뭐야? 여기 환태평양에 화산대가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이걸 브레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지진대야. 전 세계의 지진 발생 지역을 지금 파란색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면 여기 중간 이런 데는 지금 파란색이 없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의 띠 모양으로 지진대가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겹쳐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태평양이야. 여기가 태평양이야. 태평양 중심의 화산대, 태평양 가해 부분에, 태평양을 중심으로 가해 부분에 뭐가 있어? 화산대도 있고 지진대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태평양 가장자리를 따라서 고리 모양으로 지진대, 화산대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즉 알프스 산맥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와 히말라야 산맥 걸쳐서 남아시아까지 어떻게 되니? 이 화산대와 지진대가 분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부분이 될 거야. 중앙해령 화산대, 바다 한가운데 부분에 어떻게 돼? 여기에도 전세계 화산대, 지진대가 분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 보면 될 거야. 왼쪽하고 오른쪽 그림을 서로 겹쳐서 보면 될 거야. 대부분 화산대와 지진대가 서로 겹쳐. 그런데 이거는 있어. 지진 발생 지역이 더 많아.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 화산이 발생을 해. 그런데 화산이 발생하는 곳에 지진이 발생하긴 하는데, 지진이 발생하는 다 거기에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는 않아. 즉 이게 지진 활동이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고, 여기 체크해 볼까 밑에? 세계에서 화산 활동과 지진 가장 활발한 곳을 뭐라고 해? 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관측 지점에 사람이 느끼는 지진의 세기, 규모와 진도 중에 하나지. 관측 지점에 따라서 느끼는 지진의 세기니까 뭐가 되겠어? 진도가 되겠다. 자, 그 다음 판의 경계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각이 존재를 하고, 그 지각 밑에를 멘틀이 존재를 하고, 그 안쪽은 외핵, 그 안쪽은 내핵, 지구 중심이지.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지각도 이제 대륙 쪽에 있는 대륙 지각, 해양에 있는 해양 지각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보면 이 지각의 밑에 부분하고 멘틀의 위에 부분, 여기 지각의 일부, 그 다음에 멘틀의 일부 부분, 여기 평균 약 100km의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우리는 판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처음 듣는 개념이야.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 용어들 처음 들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지, 실제적으로 너희들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할 때 쓰는 영어 단어보다 훨씬 쉬워. 과학 용어는. 그치?
영어는 자주 쓰는 거 이외에는 대부분 다 모르는 단어라고 보면 될 거야. 그렇게 보면 과학 용어보다는 영어 단어가 훨씬 더 생소하고 더 어렵지. 과학 용어는 그나마 어디서 한 번씩은 들어본 듯한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가 더 어렵다? 영어 단어가 더 어려워. 그러면 과학 용어들, 과학 어떠한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 뿐이지 생소하다라는 거지. 생소하고 어려운 거는 다른 거지. 그치? 생소한 거는 뭐야?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맞니?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가 아니다라는 거. 자, 봅시다. 판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판이라는 건 멘틀 위에 부분하고 대륙 지각 밑에 부분이라는 거지. 지각과 멘틀 상부의 일부를 포함해서 평균 두께가 얼마? 약 100km 정도 되는 지각의 밑에 부분, 멘틀의 위에 부분 여기를 우리는 판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대륙 지각 밑에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대륙 지각이지. 대륙 지각 요 밑에 부분하고 그 밑에 멘틀하고 있는 요 부분을 우리는 대륙판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 여기는 두께가 약 100km로 두꺼워. 그에 반해 해양판은 해양지각 밑에 있는 부분하고 해양지각 밑에 있는 멘틀하고 요 부분을 우리는 해양판이라고 같이 합쳐서 대륙판, 해양판 합쳐주면 판인데 이거를 굳이 대륙 쪽에 있느냐 해양 쪽에 있느냐 해서 대륙판, 해양판으로 두 개 나누게 되는데 여기는 약 70km로 여기보다는 대륙판보다는 조금 더 얇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랬었을 때 여기 중요한 게 뭐야? 얘는 두꺼워 100km, 얘는 70km로 얇어. 그런데 얘가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더 밀도가 크다라는 거, 더 치밀하게 존재를 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거야. 자, 이게 판의 개념이야. 뭐야? 멘틀의 위에 부분하고 지각의 밑에 부분을 우리가 판이라고 하는 건데 이 판을 얘기를 왜 하냐면 지구의 표면을 보게 되면 10개의 주요 판하고 여러 개의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야. 지구를 딱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여기 있네.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유라시아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태평양판이 이렇게 크게 있고 그 사이에 필리핀판도 존재를 하고 여기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도 있고 북아메리카 판, 카리브 판, 나스카 판, 남극 판, 남아메리카 판, 아프리카 판, 유라시아 판. 유라시아 판 같이 여기 돌아섰어. 이쪽으로 돌아간 거니까 이렇게 지구를 표면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주요한 판 혹은 작은 판으로 지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니? 우리나라 중요한 거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이 돼? 유라시아판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지. 유라시아판 끄트머리에 누구 있니? 이게 일본 애들이지. 지금 유라시아판하고 여기 태평양판 혹은 필리핀판 요 사이에 지금 일본이 껴있고 우리나라는 조금 더 유라시아판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 자, 이렇게 지구 표면은 여러 가지 판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멘틀의 상부, 즉 아까 얘기했던 멘틀의 상부 요 부분 있지. 요 부분은 딱딱한 뭘로 되어 있냐면 고체 상태야. 멘틀의 상부는 연약권은 고체 상태인데 고체긴 고체인데 여기 뭐냐면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 유동성이 뭐야? 움직이는 애들이라는 거죠. 야, 고체긴 고체인데 멘틀의 상부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줘요. 야, 무슨 고체가 그래? 자, 너희들 좋아하는 순두부 있지? 순두부. 아니면 아주 말랑말랑한 푸딩. 고체야, 액체야? 순두부. 고체잖아. 근데 걔네들 어떻게 만지면 쉽게 부서지고 이동을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여기 멘틀 상부도 마찬가지로 고체긴 고체인데
유동성, 약간 움직이는 고체를 말한다.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 이 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고체긴 한데 얘네가 살짝 움직여. 그래서 1년에 수 센티미터씩 매우 느린 속도로 대류가 일어나게 돼. 이 얘기는 뭐냐면 1년에 많으면 이만큼, 적으면 이만큼. 1년 동안. 1년 동안 이만큼 움직여야 되니까 거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겠지. 이러한 판들이 수 센치에서 수 10몇 센치도 한 10cm, 10몇 센치 정도 이렇게 1년 동안 움직인다라는 거야. 지금 그거를 지금 나타냈지. 어디에? 여기. 빨간색으로 나타난 거야. 그럼 보면 남아프리카 판은 지금 이쪽으로 이동하고 남아메리카 판은 이쪽으로 이동하고 나스카 판 여기 그 다음에 각각 판들이 이동하는 방향이 다 달라.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 자, 보면 각 판마다 이동하는 방향과 이동 속도도 달라. 예를 들면 얘는 1년 동안 1cm 이동하고 얘는 2cm 이동하고 얘는 10cm 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속도도 다르고 이동하는 방향도 다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이게 왜 그러냐면 대류 현상에 대해서 일어난다. 열이 전달하는 방법이 크게 전도가 있고 대류가 있고 복사가 있어. 복사는 이거지. 우리가 난로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떠니? 한겨울에 따뜻하지. 난로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공기밖에 없는데 따뜻해. 혹은 한여름에 태양빛을 직접 받아들이면 춥지. 아니 덥지. 그럴 때 더우면 어디로 가? 그늘로 들어가지. 그럼 어때? 시원하지. 이게 열이 직접 전달되는 방식을 우리는 복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너희 실험을 해봤어. 쇠막대기에다가 촛농을 하나씩 떨어뜨려 놓고 여기를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촛농이 여기서부터 녹고 이렇게 되지. 왜 그래? 이거를 우리 전도라고 해. 열의 전달 방향이 전도. 그치? 그리고 열기구 같은. 집에서 반신욕을 해. 따뜻한 물을 틀어놓고 반신욕을 하고 한참 있었어. 그럼 엉덩이 부분은 여기 배꼽까지 놓고 있었을 때 이 배 부분은 따뜻한데 엉덩이 부분은 물이 차가워. 그런 현상이 대비가 뭐냐면 밀도가 작은 애는 위로 올라가고 밀도가 무거운 애는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따뜻한 물은 위쪽으로 올라오고 차가운 물은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이제 대류야. 그래서 자 에어컨이 저 위에 있지. 왜 위에 있어?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끔 해서 우리 밑에서 어떻게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위에다 설치. 이거 말고 스탠드 에어컨도 있지. 집에 쓰고 있는 이런 시스템 말고 스탠드 에어컨도 보면 바람 나오는 구멍이 위쪽에 있다고. 밑에 있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밑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은 잘못 만든 거지. 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난로도 보통 밑에서 피우지. 여기는 어차피 하나 가지고 같이 두 개를 사용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겨울에도 따뜻한 공기가 여기로 나오는 건데 원래는 난방기는 밑에다 놓고 사용을 하는 게 효율적이고 냉방기는 공중에 놓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거지. 이게 뭐야? 대류라는 현상이야. 뜨거운 애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거는 밑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이 판내 그러니까 멘틀의 상부 부분이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대류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 뜨거운 게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뜨거운 게 위로 올라와. 뜨거운 게 위로 올라와. 그리고 차가운 건 옆으로 이쪽으로 밀려나고 얘는 다시 밑으로 가라앉고 이쪽으로 가고 이게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그 위에 걸쳐져 있는 판들이 어떻게 돼? 밀려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대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판이 이동하는 방향, 이동하는 속도가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 판이 이동하는 방향과 속력이 다 달라. 그러면 아까 이 판들이 이동하는 속도 다르고 이동하는 방향도 다르니까
여기서 이동하는 애랑 여기서 이동하는 애랑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옆으로 비껴나갈 수도 있겠지. 맞니? 자, 이렇게 판의 경계에서는 판들이 서로 멀어질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판이 멀어지거나 부딪히거나 혹은 어긋나면서 화산활동이나 지진 같은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판의 경계. 자, 이쪽 판과 태평양판과 여기 북아메리카 판, 이게 경계야. 이 경계에서 어떻게 판이 멀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비껴나가기도 해. 그러면서 여기에서 판의 경계에서 뭐가 일어나는데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지. 자, 봅시다. 그럼 이거 세 개를 엮을 거야. 화산대, 지진대, 그 다음에 판의 경계까지 세 개를 같이 겹쳐놓을 거야. 그렇게 되면 화산활동하고 지진은 판의 운동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니까, 자, 여기 봐봐. 아까 지도에 빨간색으로 나타났던 화산대를 이렇게 점을 찍어. 빨간색을. 위에다가 뭐 놓고? 투명 아스테이지 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스테이지 놓고 그 위에다가 파란색으로 지진대를 쭉 표시를 해놔. 그리고 여기에 실선으로 또 다른 아스테이지 놓고 이 판의 경계를 이렇게 그려. 그리고 이 세 개의 아스테이지를 같이 겹쳐. 겹쳐지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화산대, 지진대, 그 다음에 판의 경계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됐어? 어렵지 않지? 결국에는 이런 판의 경계에서 뭐가 일어난다? 지진 활동도 일어나고 화산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가 중요하겠다. 왜? 내가 살고 있으니까, 너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 판의 경계 혹은 그 경계에서 화산활동 혹은 지진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나라가 중요하겠지. 내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부근의 지각변동을 보면 아까 이쪽 지역,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북한, 중국 이쪽이 뭐가 되니? 유라시아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쪽이 태평양판, 이쪽이 필리핀판. 전체적으로 보면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필리핀판의 경계 쪽에 우리나라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라시아판 안쪽으로, 이 경계가 여기니까 경계에서 조금 더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니? 판의 경계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지진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비교적 경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진활동이 덜 일어나고 화산활동도 안 일어나는 지역이 되겠다. 맞니? 그에 비해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어디에 판의 경계에 가까우니까 얘네는 맨날 지진의 피해를 받는 화산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니? 어렵지 않지? 오늘 내용은. 자, 그렇다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왼쪽에 지진 피해와 예방. 자, 지진은 직접적으로 건물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도로가 파괴되고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파괴시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니? 지난번에 그 터키에 큰 지진이 발생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인명피해 혹은 재산 피해도 받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단순히 건물이 넘어지고 땅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2차적으로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지진의 쓰나미가 뭐냐면 이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그 충격으로 바닷물에 파동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이 파동이 해안가로 오게 되면서 그 속도가 느려지는 대신에 바닷물이 크게 넘쳐서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 그 일본 쓰나미 때 봐봐. 그냥 모든 집들이 그냥 다 바닷물에 그냥 잠겨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지. 이런 걸 이제 지진의 일 혹은 쓰나미라고 하는데 해안 지역에 큰 영향을 주지, 큰 피해를 주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도 혹은 1차적으로 2차적으로도 다양한 피해 혹은 산사태 등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지진이라는 게 언제 일어날 줄을 몰라. 지진이 언제 나타난다, 언제 발생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면 준비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지. 언제 발생, 언제, 어디서, 어떠한 규모로 발생할 줄 모른다라는 게 최고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진 발생 때 너희 학교에서 맨날 하는 거 있지. 대피훈련 하잖아. 그 대피훈련 충분히 해서 대피훈련 하는 이유는 뭐야? 지진 발생하면 분명히 당황하고 겁내알 거니까 어떻게 평상시에 훈련을 해서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신속히 대처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대형 건물을 짓는다거나 댐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대형 송유관, 기름이 지나가는 것들 만들면 안 되겠지. 왜? 뒤틀어지면서 그 송유관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 내진 설계 뭐야? 지진에 강하게, 지진에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되겠지. 예전에는 그런 건물 짓는 게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필수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얼마 규모의 이상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내진 설계를 반드시 하게 돼야 돼. 그리고 내진 설계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댐퍼라고 해가지고 이 흔들림을 잡아주는 그런 것들을 하거나 밑에 아니면 위에다 줄을 달아서 균형을 맞춰주는 그리고 있고 건물 사이에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것들도 넣어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런 것들을 지금 필수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지. 지갑과 멘틀 상부의 일부를 포함하여 두께 약 100km의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뭐라고 한다? 판 혹은 암석권 맞니? 암석권 맞나? 암석권이라고 한다. 판이라고 하고 화산대와 지진대는 판의 뭐와 거의 일치한다? 경계와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산활동이나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은 주로 판의 어디에서? 경계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어느 판 내부에 유라시아 판의 내부에 위치를 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위치 서비스가 켜져 있습니다. 끄길 원하시면 제게 알려주세요. 뭐라는 거야? 유라시아 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유라시아라고 했는데 시리가 대답을 안 해? 응? 이상하잖아. 그치? 자, 탐구 보자. 금방 했었던 화산대, 지진대 이 판의 경계를 한번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게 그 탐구야. 자료를 먼저 보면 전 세계 화산대, 지진대 및 판 경계를 나타낸 거래. 전 세계의 화산대, 지진대. 빨간색 세모로 나타나는 게 화산 활동 발생 지역. 그 다음에 지진 발생 지역은 파란색 점으로 나타냈어. 그리고 전 세계 판의 경계를 이렇게 실선으로 나타나게 됐네. 자, 요거를 이제 같이 비교를 해볼 건데, 결국에는 요거 갖다가 이렇게 겹쳐보게 되면 어떻게 되니? 일단 화산대, 지진대 거의 일치하네.
그리고 이런데 어떠니? 특정 지역에서는 띠 모양으로도 나타나고 있어. 그 다음에 요거랑 화산대 지진대와 판의 경계 갖다가 겹쳐놓으니까 거의 일치해 이것도.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판의 내부, 판의 경계 중. 자, 그러니까 여기 판의 내부는 여기가 되겠지. 판의 내부 혹은 여기 판의 경계. 둘 중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내부야 아니면 경계야? 경계가 되겠지. 경계에서 화산 활동,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판의 내부에 위치하는 우리나라. 자, 여기네. 우리나라는 여기. 그 다음에 일본, 일본은 여기.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판의 중간 뭐라고 해? 판의 내부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덜하다. 적게 발생한다. 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문제 풀어볼까? 화산 활동과 지진은 판의 어디에서 나타난다? 판의 경계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화산대와 지진대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통해 화산 활동과 지진이 뭐의 이동? 그렇지, 판의 이동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화산 활동이 항상 같이 나타난다. 화산 활동보다는 지진 활동이 범위가 더 많아. 발생 지역이 더 많아. 자,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자, 여기 보면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는 지진 활동이 거의 일어나. 그렇지만 지진 발생 지역이 훨씬 더 많거든. 지진이 발생하는 곳 전부 다 화산 활동이 같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 자, 이거 생각하면 돼. 이게 헷갈리면, 자, 지진 활동이 더 많아. 화산 활동은 적어. 이게 헷갈려. 우리나라에 1년에 한 20차례, 40차례 정도 지진 활동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 수십 배씩 일어나. 다만 규모가 작고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뿐인데 수십 배가 일어나. 현재. 근데 화산 활동 선생님 태어난 곳에서도 한 번도 없었다고. 그 얘기는 뭐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보다는 어디야? 지진 활동이 더 많을 거고 발생하는 지역이 많을 거고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는 화산 활동이 항상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X가 될 거고, 화산 활동과 지진은 대륙 한가운데 지역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보자 여기 대륙 한가운데 뭐니? 지금 여기 다 여기 다 뭐야? 대륙 한가운데잖아. 한가운데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 나타나. X가 될 거고. 우리나라는 판의 내부에 위치를 하고 있지. 자, 유라시아판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옳은 거꾸로를 하겠네. A는 판의 경계인데 내부에 해당한다. 그래서 틀렸고. A 지역은 브레고리에 해당이 된다. 브레고리가 뭔데? 이 부분이 지금 브레고리니까. A는 여기 바깥쪽에 있네. B 지역은 화산 활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B는 지금 뭐니? 유라시아판하고 여기 태평양판하고 경계에 있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하겠지. 틀렸네. B 지역 부근의 주민은 지진 대처 방법을 판의 경계니까 지진 많이 일어나니까 방법 알아둬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C 지역도 보니까 이거니 판의 경계네. 지각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곳이다. 여기도 보면 판의 경계이니까 지각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될 거니까 안전하지 않은 곳이지. 됐니?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거고. 자, 다음 장 심화 내용이 있네. 대륙 이동설에서 판 구조론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심화야, 심화. 심화가 뭐야?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면 뭐 기본 배우고 원리 배우고 뭐 기본 배우고 그 다음 심화 과정 들어간다라고 봤었을 때 여기 부분은 뭐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 거야. 즉, 뭐 지금 너희가 실제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고 할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와닿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은 저기에서도 안 나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안 나오는 부분이야. 중학교 교과서. 그러니까 중학교 부분이긴 맞는데 중학교 내용이긴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심화가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두면 굉장히 고급지지. 몰라도 돼. 근데 알아두면 굉장히 고급지고 나중에 이 내용들이 어디서 나타나요? 고등학교 때 배우게 돼. 고1 때. 이 내용들 일부가. 됐니? 그래서 심화 내용은 알아두면 굉장히 좋고 뭐 몰라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면 좋겠다. 자, 여기 보면 쉬워. 백엔너의 대륙이동설은 이전에 과학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던 현상들을 잘 설명할 수 있었지만 원동력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 왜? 증거들은 확실한데 무슨 힘에 의해서 그렇게 대륙들이 이동을 했는지를 밝히지를 못했으니까. 이후에 영국의 홈스라는 사람이 멘틀 대류설을 통해서 대륙 이동 원동력을 설명하고자 했다라는 거지. 뭐냐면 멘틀 대류설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멘틀 상부, 멘틀 하부의 온도 차이에서 대류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야. 뭐냐면 쉬워. 봐봐. 여기에서 온도차가 일어나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작아지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올라가서 여기 있으면 밑에서 또 뜨거운 게 올라오니까 옆으로 밀려나 하면서 이 멘틀이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 이쪽으로 가서 다시 식으면 밑으로 내려갈 거고 다시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갈 거고 이게 이제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 있던 대륙이 땅덩어리가 이 대류 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돼? 양쪽으로 쪼개져 가면서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위에 올라온 멘틀들이 식어가면서 뭐가 만들어져? 섬이 만들어지고 하겠지. 이러한 것들은 멘틀 대류라는 얘기를 후대 과학자가 홈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 근데 그 당시에 이 홈스라는 사람이 이 멘틀 대류설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멘틀 대류에 의해서도 이 대륙이 이동시키기 충분히 못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이론이 인정받지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있냐면 우리가 초음파를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음파라고 하는 게 파동의 형태야. 파동이 이제 나중에 우리 2학기 부분에서 나오게 될 건데 우리 소리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파동이고 빛도 파동이야. 이 파동이 어떻게 되냐면 가서 부딪혀. 그럼 반사가 돼서 나오고 혹은 굴절이 되기도 하고 반사가 되기도 하면 그거를 측정을 해. 시간을 측정을 하면 어떻게 돼? 저 밑에까지 벽까지 과학지가 눈이 안 보이는데도 그렇게 부딪히지 않고 돌아다니고 먹이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초음파 때문에 그렇잖아. 초음파를 쏘고 받아들이고 요걸 빨빨 되면 뭐야 피해를 가고 나방도 잡아먹고 하는 건 요거를 이용을 하면 우리 바다 깊은 곳에 밑바닥까지 이 초음파를 이용하면 바다 깊은 곳에도 뭐가 있어? 산맥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움푹 들어간 뭐 해구도 있고 이러한 밑에 지형 등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면서 지하에서도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 바닷속에서도? 바닷속 안에서도 거기서 화산이 폭발이 돼. 물이 있는 데서도 화산이 폭발이 돼. 그래서 거기는 수백 도까지 올라가.
열수구 분출구라고 해서 지하 깊은 곳에서 그 뜨거운 열기가 그 물 바닥에서 뽀글뽀글뽀글 올라오면 거기가 굉장히 뜨거워. 그런 곳에서도 생물이 살고 있어. 몇백도 되는 데에서도 생물이 살고 있어. 자, 그렇게 밑에서 화산 활동이 쭉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 이 바닥에서도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밑에서도 이제 해저 확장설을 주장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판구조론 같은 경우는 이 대륙이동설하고 금방 얘기했었던 해저 확장설이 더 발전이 된 거지. 그게 종합이 된 게 이제 판구조론이라고 보면 될 거야. 즉 지구 표층부가 표면이 여러 개의 판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게 멘틀 대류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해양 지각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 산맥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판구조론인데 요거는 고등학교 때 가면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건데 수렴형 그 다음에 발산형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가 있다라는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수렴형은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거야. 자, 이 판이 이렇게 돼. 판이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겠지. 1년에 수센치니까 몇백 년 만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몇천 년, 몇만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돼. 이 판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서로 가까워져. 그걸 뭐라고 해? 수렴이라고 해.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 지각이 윤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는 바다였어. 이게 바다였던 게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돼.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말라야 핑크 소금 알지? 히말라야가 얼마나 높아? 그 높은 곳에 소금이 왜 있어? 과거에 바다였던 게 이렇게 윤기가 됐기 때문에. 됐니? 그렇게 생각하면 돼. 수렴형 경계.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충돌해서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 혹은 이렇게 서비평 경계라는 건 뭐라면 이렇게 두 개의 대륙이 이렇게 하다가 무거운 놈이 있고 가벼운 놈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야. 얘는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서 뭐가 돼? 바다의 구멍, 바다에 있는 일본 해구, 필리핀 해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번에는 자, 금방 얘기한 게 이제 수렴형 경계고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는 뭐가 되냐면 서로 이 두 판이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 너희가 봤을 때 이렇게 이게 멀어지는 거야. 서로 멀어져. 그걸 이제 발산형 경계야. 두 판이 양쪽으로 멀어지게 되면 이 사이에 바다 쪽으로 해령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형태. 혹은 판이 멀어지고 아까는 이렇게 모아지고 하는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비껴나가는 현상인 보존형 경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두 판이 서로 어긋나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들도 있다.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워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지금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오늘? 그치? 자, 오늘 거 정리해보면 자, 대륙 이동설 베게너가 과거에는 대륙이 하나로 되어 있는 판게아가 갈라지고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는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했어. 베게너라는 학자가.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알아두면 좋겠는데 3억 3,500만 년 전에서 1억 7,500만 년 전은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1억 5천만 년 전 더 벌어지고 약 6,500만 년 전 더 벌어지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5대양 6대주로 나눠지게 됐다. 그랬었을 때 베게너가 이러한 대륙 이동설을 그냥 얘기를 하지 않았겠지. 뭐를 얘기를 했겠어? 증거를 얘기를 해서 주장을 해야 되니까 해안선이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의 해안선이 일치를 하고 화석의 분포가 일치를 하고 그 다음 빙하의 흔적이 빙하의 움직이는 방향이 같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층 구조가 비슷하더라.
라는 것을 통해서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을 얘기를 하고 그 증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 화산활동과 지진. 화산활동은 마그마가 어떻게 지각 사이로 뿜어서 나오는 것을 화산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진은 땅이 갈라지고 흔들러지고, 지진의 세기는 규모, 진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규모는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방출된 총 에너지의 양, 즉 아라비아 숫자 아니다 아라비아 숫자 맞지? 아라비아 숫자 뭐 9.0, 1.5 뭐 그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했고, 진도는 사람이 느낀 지진의 흔들림 정도 혹은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게 진도다. 그래서 로마자로 표현을 한다. 화산대와 지진대, 주로 특정 지역에서만 화산대, 지진대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자, 지각과 멘틀의 상부, 지각하고 멘틀의 상부 일부를 포함해서 두께가 약 100km 정도 되는 단단한 암석을 우리는 판이라고 하고, 지구 전체 표면을 보게 되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판의 경계들을 보게 되면 지진대와 화산대와 서로 일치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이 될 거고, 뒤에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